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 두 번째 방송으로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시중에도 정말 훌륭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기소개서일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꼭 제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먼저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대학교,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교가 구성되면 먼저 희망하는 대학교 인재상과 그다음에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 인재상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들어가면 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인재상을 여러분은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될지 모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쓰시다가 저는 행정학과를 가려고 해요. 저는 언론정보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그 점과 관한 학과 인재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 그 학과명을 달아두시면 제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사항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인재사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생기부를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분석하시면서 첫 번째 진로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부터 모든 자기소개서가 축소가 되면서 질문 역시도 약간 변화가 있죠. 1번 같은 경우 질문은 무엇이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의미 깊은 활동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소재 찾는 게 종종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1번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도 쓸 수 있고 좀 진로와 무관하지만 본인의 학업 역량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소재가 좀 다양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1000자였는데 올해는 일본에 1500자잖아요. 그럼 최소 소재가 몇 개 들어가죠? 두 개가 들어간단 말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진로와 관련된 의미 깊은 활동이 무엇인지 먼저 생기부로 분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또 분석하셔야 되냐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향상되었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은 반드시 진로와 관련된 의미 깊은 활동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진로와 관련된 전공 과목의 학업 역량과 학업 수행도가 꼭 들어가 줘야만 유리합니다. 근데 반면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소재를 다른 걸 찾던가 아니면 그래도 진로와 관련된 과목,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을 본인이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 따르면 그것을 또한 디테일하게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체크하고 나서 작성하시게 되는데 먼저 시중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가 동기를 먼저 한 줄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동기에서 발생한 호기심을 위해서 어떤 도전을 했는지가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전. 일단 세 번째, 도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네 번째, 무엇을 작성해야 되겠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다섯 번째가 극복을 했으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활동 결과를 쓰고 배운 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그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분명 디테일한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배운 걸로 끝날까?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항상 뭔가 평가자가 읽었을 때 마지막에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맺은말에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새로운 방향 제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진로 혹은 인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런 스타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이 활동으로 인해서 본인은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떤 점을 더 역량을 키우고 싶다 아니면 어떤 점을 더 힘들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동기부터 작성하고 도전 작성하고 어려운 국법과정 결과 배운 좀 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대학교에서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건 뭐 그 제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제 명언 중에 명언은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무도 풍성해야 멋지게 다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도 풍성해야 멋지게 다듬을 수 있다. 나무가 작으면 다듬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자기소개서도 내용이 이런저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다듬을 내용이 있고 점삭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1500자다 800자다 그러면 기껏 해봤자 딱 1500자 1490자만 채워서 이 정도면 될까 이걸 첨삭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글자 수가 1500자면 저는 아이들의 주말할 때 처음에는 1500자면 최소 1800자까지는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글은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려고 노력하면 아이들 뭐 하는지 알죠? 휴대폰만 써요. 그다음에 그냥 멍하니 있어요. 키보드 자판기만 봐요. 뭘 써야 되지? 이건 한번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자기소개서를 소재를 찾을 때는 머리로 소재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재를 했던 그 활동 있죠? 그 활동했을 때 당시에 한번 그 감정과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감정이 느껴지죠? 그런 감정을 가진 채 한번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그때 이 표현을 써도 될까? 그것도 신경 쓰지만 어차피 다듬어요. 작가들의 편히 쓰는 작가들 사이에서 쓰는 그 통상 용어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뭐냐면 초고는 걸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쓰기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글 잘 쓴다라는 것은 너무 오만한 발상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작가보다 뛰어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쓰세요. 마음 가는 대로 막 써보세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었지, 어떤 점 아쉬웠었지, 내가 어떤 점을 더 두드러지겠었지, 뭐 그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친구를 도와줬었지, 그 다음에 뭘 배우고 이 점을 좀 했었으면 아쉬울 텐데 그런 점 느낀 대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뒤죽박죽 쭉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완성이 안 되잖아요. 글이 쭉 나오고 다 쓴 것 같다 만족감에 들 정도로 다 썼다 싶어가지고 자기소개서 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살릴 포인트 소재를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면 일단 디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재는 찾았단 말이에요. 소재를 찾았으면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디테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때 당시에 감정 느꼈던 것들이 모든 거 하나하나 나와야 되고 활동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내면서 첨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삭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지만 한 번 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딱 쓰면 작성을 하게 되면 자기는 잘 썼겠지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보면은 이 점 첨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첨삭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가 첨삭을 하죠. 그럼 또 보내요. 그럼 또 보면 또 첨삭할 게 생깁니다. 왜냐 읽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처럼 최소 한 3번, 5번 정도 첨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첨삭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점 꼭 마지막 첨삭은 이 점 하시면 여러분들 평가자가 읽었을 때 자기소개가 술술술술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비법 중에 비법 하나인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 여러분 귀 명창이라는 말 들어봐서 귀 명창. 이제 귀 명창이라는 건 귀가 명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있죠, 판소리. 판소리에 좀 귀 명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귀 명창들은 소리만 듣고도 뭐가 이상하다라는 걸 잡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귀는 속일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마지막에 나 작성 다 잘 된 것 같아 하면서 눈으로 쭉 읽어보면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 나옵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자연스러운데 소리내서 쭉쭉 읽으면 좀 이게 이상해요.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 또 첨삭을 하셔야 돼요.
귀로 들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약간 이상하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귀로 들었을 때 이제 귀로 읽으면서 귀로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혀지면 자연스럽게 들리면 평가자가 봤을 때도 술술술술 스토리 라인 연주로 자연스럽고 재미롭게 읽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귀로 첨삭하는 것은 정말 저는 필히 당부하고 저희 그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저라든지 이제 다른 뭐 팀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자기소개서나 상기부 글은 항상 마지막으로 소리내서 읽어보고 귀로서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는 글이 첨삭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아마 아이 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상한 점이 있나 그 점을 귀로 한번 꼭 첨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